유벤져스. 안녕하세요. 유벤져스입니다. 벌써 1학기 상담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상담에는 어떤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로 상담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부모 상담을 시작하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적인 대화로 편안하게 학부모님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했죠, 어머니?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많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로 풀어나가시고, 시간 내주셔서 유치원을 방문해 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학부모와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면담의 목적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오늘 땡땡이와의 상담을 면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1학기와 2학기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1학기 상담 때는 땡땡이를 관찰한 내용, 그리고 가정에서 땡땡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는지, 또는 가정에서 기관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상담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면담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갑니다. 상담에 들어가면서 이제 주로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은 유아가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유치원에 대해서 집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어떤 놀이를 했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을 얘기하나요?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이런 질문들로 상담을 열어서 이 유아가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포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문을 열었다면 보통 기관에서 가정으로 사전 기록지라는 걸 보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지 등등의 간단한 질문지를 이제 가정으로 미리 보내서 부모님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거나 또는 답변을 준비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본적인 유치원 생활과 같은 내용들을 같이 제공해 드리면 풍부하고 좋은 상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생활 습관, 또는 유치원 잘 들어오는지, 잘 적응하는지,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줄 잘 서고 선생님 말 잘 듣는지, 이런 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놀이는 잘 하는지, 어떤 친구들과 놀이를 하고 어떤 놀이를 하고 또 놀이 속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요. 놀이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떤 친구와 잘 어울리고 잘 지내는지, 또는 친구들 간에 갈등을 또 겪진 않는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떻게 또 해결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만 5세 같은 경우는 학습적인 태도들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선생님 말에 집중을 잘하는지, 선생님 제안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는지, 이런 식의 학습적인 태도, 활동에 대한 태도들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학부모님께서 더욱 만족스러워 하실 상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볼 차례잖아요. 유치원에서 이런 행동을 보여요. 그럼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나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유치원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질문들을 1학기 때는 주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녀의 변화되었으면 하는 습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왜 샌드위치 근법이라고 배우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좋은 점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 우리 누구누구의 자랑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좋은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누구누구의 좋은 습관이 있나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면 학부모님들도 막 신나서 이제 우리 자녀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도 끄덕끄덕 잘 들으면서 유치원에서도 이러이러한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덧붙여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혹시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습관 같은 것도 있나요? 여쭤보시면 이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뭐 가정에서의 뭔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나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잘 적으셔서 2학기 때 이걸 또 반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했고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상담해놓고 2학기 상담 준비할 때 이제 이 부분을 꼭 같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2학기 상담 때 부모님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 7세의 경우에 재원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재원생인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뭐 유치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 느끼는 아이의 성장, 그 변화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뭐 한글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 말쯤에 되니까 한글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름 정도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를 느끼셨다면 그러면 올해는 이름과 조금 더 내가 익숙한 글자를 쓰고 있는 거 정도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의 양육관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육할 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뭐 어떤 부모는 아이는 좀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 아이는 좀 사회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들으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내가 지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덧붙여서 약간 교사 교육관도 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기에는 뭐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둬서 지도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덧붙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 양육자는 누구인지, 또 뭐 집 안에서 어떤 놀이를 자주 하는지, 어떤 가족과 또 보내는 시간이 많은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뭐 조부모님께 양육이 되는 아이나 또는 형제가 있는 아이 등의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아이를 저희가 잘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왜 하냐면 이 아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양보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네 했는데 부모님이랑 상담을 해보니 외동이었어. 항상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어. 이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니까 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도 좀 자녀의 발달 상황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 3세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뭐 기저귀를 아직 못 뗐다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뗀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지병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유치원과 가정과 잘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맞는 연령에 따라서 상담을 할 때 올해 집안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은 이런 활동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세 반을 맡게 됐으면 저희 반은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조별 활동을 자주 합니다. 활동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조를 정해서 같이 공동의 팀 이름을 정해본다든지, 팀으로 모여서 뭔가를 한다든지, 유치원 수준에 맞는 이런 활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학급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학부모님께도 우리 땡땡 반에서 기대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상담이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되면 부모님께 마무리 질문으로 이 외에 또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이 부분은 꼭 중점적으로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고 한 번 더 아직 못하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그때까지 못하셨던 말 편하게 해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셔가지고 꼭 알아야 되는 정보까지 잘 얻어서 아이를 1년 동안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더욱 믿음직스러운 교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인사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상담에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하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빼놓지 않는 마지막 멘트가 있죠. 오늘 이 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뭐 누구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유치원 뭐 경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하고 상담을 끝냅니다.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서류들을 정리를 하면 님들이 아 이제 상담이 끝날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오버되면 다음 상담도 딜레이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꼭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걸 은연중으로 보여주시면 민망하지 않게 상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그 상담 시간표 자체를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같이 게시를 해놓기도 해요. 그래야 이 시간 안에 상담을 마무리해야 되는구나를 한 번 더 인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게시해 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소한 꿀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말을 계속 하게 되고 또 막 이렇게 리액션도 하다 보면 체온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학기 초나 이제 학기 말에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 상담을 자주 하는데 옷을 조금 두껍게 입은 날에는 조금 많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창문을 항상 상담하기 전에 창문을 조금 열어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도 해놓고 옷도 얇게 입습니다. 그냥 셔츠나 뭐 얇은 니트 정도만 입고 해도 끝나면은 얼굴이 빨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꿀팁도 챙기셔서 얇은 옷 입고 상담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연령별 상담 꿀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만 3세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처음 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기본 생활 습관이나 뭐 밥은 잘 먹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서 아예 보여드려요. 그래서 밥 먹는 모습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놀이는 어떤 놀이들 하는지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잘 보내고 있다. 좀 그런 사진을 보면 아무래도 말로 듣는 것보다 좀 이해하기도 쉽고 좀 안심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꿀팁을 또 얘기를 해주셨던 게 되게 좋았던 게 있어요. 그 만 3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팍팍 하는 시기잖아요. 손 대고 그려서 이제 2학기 때 얼마나 또 손이 커졌는지 성장 부분이나 그리고 자화상을 계속 매달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체가 어떻게 계속 달라지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2학기 때 또 보여주시면 이렇게 확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만 3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들 좀 차곡차곡 지금부터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학습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한글,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궁금하시는데 학기 초에 한글과 수에 대한 간단한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1부터 20까지 세어보기. 한글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이름을 한번 써보기,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읽어보기. 이렇게 간단하게 활동을 하고 이거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2학기 때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비슷한 활동을 진행한 다음에 2학기 상담에서 1학기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2학기에 이렇게 변화를 했다. 한글에 관심이 없던 친구도 여러 활동을 하면서 2학기 때 한글과 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의 한글이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다면 앞으로 우리 유치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글이랑 수를 교육하고 놀이 속에서 어떻게 지도할지를 그것 또한 활동을 통한 자료들을 준비해 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동화를 듣고 동화의 뒷이야기를 한번 지어보는 활동, 간단하게 그림과 글자 조금 한 줄 정도 적어보는 활동, 또는 뭐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마구마구 넣어놓고 그 캐릭터들의 수를 한번 세어보는 활동, 이런 식으로 놀이 속에서 그 놀이와 연계된 이런 식의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수와 한글을 우리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해 나가겠다,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활동 자료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재밌게 진행이 되는군요 하고 안심을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만 5세 학부모님들께는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소한 꿀팁도 가져가셔서 1학기 상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상담 자료를 잘 가지고 계셔서 이거를 좀 중점을 둬서 지도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지도했는지 2학기 때 이거와 연계해서 또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학기 상담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